조선 22대 임금인 정조가 승하하자 순조가 11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영조의 계비인 대왕대비 정춘왕후가 수렴청정으로 정사를 관장했습니다. 1804년 순조가 친정을 시작했지만 순조의 장인인 안동김씨 김조순이 왕권을 무력화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조선은 60여 년간 세도 정치기를 보냅니다. 이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모든 권한을 움켜쥐어 조선 후기 붕당 정치 시스템마저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매건매직을 일삼았고 가렴주구를 일상화했습니다. 세도가나 지방관들이 나날이 부유해진 반면 국가와 백성은 궁핍해졌습니다. 중국과 일본만큼은 아니어도 역동적으로 돌아갔던 조선 경제는 정치의 문란으로 피폐해졌습니다. 당연히 홍경래에 난 임술 농민봉기 같은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바로 이런 시기에 정치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는 아들 고종의 비호 아래에 비변사를 혁파하고 서원을 정리했습니다. 비변사는 원래 여진족과 외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조선 정기에 만들어진 임시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거의 모든 정무를 담당하는 중심 권력기관으로 부상했습니다. 비변사를 장악한 붕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구조였습니다. 정조사 후 비변사의 권력이 극단적으로 비대해졌습니다. 이에 흥선대원군은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하고 의정부에 통합했습니다. 세도가들과 정면 승부를 펼친 셈이죠. 서원은 사설교육기관입니다. 원래 서원은 학문을 출세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 붕당 정치가 맹위를 떨치면서 서원은 과거 시험을 대비하는 학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서원일수록 과거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고 그들이 정치 집단을 이루면서 자연 권력을 움켜쥐게 되었지요. 붕당 정치가 성행할수록 서원을 지으려는 열기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자기 문화에서 배출되는 관료가 많을수록 붕당의 힘이 강해질 테니까요. 이로 해서 수준이 떨어지는 서원들이 대거 설립되었고 서원이 지녔던 본질적인 기능은 그만큼 희미해졌습니다. 오죽하면 영조 때 전국의 서원을 600여 개로 정리했을까요? 흥선대원군은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해 서원을 47개로 줄였습니다. 서원은 지방 양반들의 집결지이자 지방 세력의 거점이었습니다. 서원끼리 다툼도 심했고 관립기관인 향교와도 다툼을 벌였습니다. 특히 묵패를 돌리는 관행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묵패는 서원이 상민이나 양반들에게 발부하던 문서로 제사경비 등 잡부금을 거두는 일종의 고지서입니다. 만약 수령이 경비를 내지 않으면 수령 자리를 유지할 수 없고 부호들이 내지 않으면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했지요. 선비를 능멸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원 정리는 정치구조의 개선과 더불어 잘못된 지방문화를 바로잡고 토착재력의 횡포를 근절하는 효과까지 가져왔습니다. 대원군은 구체적인 기준을 지니고 서원을 공격했습니다. 양인의 이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엄중히 조사하고 세결의 토지에 면세 혜택을 주되 세결의 토지를 마련하지 못하여 백성의 토지를 함부로 뺏을 수 있으니 그 부분 또한 엄중히 관리하라. 사액제도에서 제외되는 향연사 같은 곳에는 하인을 일체 들일 수 없게 하고 이미 존재하는 하인들은 모두 군적에 올려 병역 의무를 감당하게 하라. 관아는 제사 비용을 보조받지 못하게 늘 감시하도록 하라. 유생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원군은 만동묘를 비롯한 전국의 서원에 물리력을 투입하여 건물을 부수고 위패를 땅에 묻고 기념비에 새겨진 글자를 모조리 정으로 쪼는 등 강경한 대응으로 끝내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함께 흥선대원군은 호포법을 실시했습니다. 호포법은 양반도 둔양씩 군포를 부담하게 한 제도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직업군인 제도가 일반화되었는데 양인들은 군복무 대신 군인세 곧 군포를 내게 되었습니다. 한때 양반들은 이 세금을 내지 않았지요. 영조가 균역법으로 이를 해결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흥선대원군이 다시 이 제도를 꺼내든 것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들어 양반의 숫자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점을 생각한다면 조세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달성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흥선대원군은 통치의 합리성을 꾀하기 위해 대전회통이나 육전조례와 같은 법전을 편찬했습니다. 또한 양전사업, 즉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토지 현황을 전국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조세증수의 합리화를 도모한 것이죠. 농업사회에서는 토지 변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시는 시의적절한 토지조사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는 조선왕조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황국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창제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황국은 쌀이 가장 부족한 봄철에 절이요금 무료로 쌀을 빌려주고 수확기 때 갚는 걸 말합니다. 황국제도는 말단 관리들이 운영했는데 이들은 제도를 악용하여 고리대를 취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지방의 양심적인 유생들에게 황국의 운영을 맡겼습니다. 이 정책의 효과를 문제 삼는 이들이 많지만 어쨌든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도자의 의지는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탐관오리와 토호들을 엄격하게 다스렸습니다. 1864년에는 조세포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에 들어갔는데 충청도에서만 100섬 이상을 횡령한 자가 76명이었고 다른 지역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1000섬 이상을 횡령한 김노홍과 대동미를 횡령한 윤영관을 사형에 처하는 등 엄격한 사법 처리를 단행했습니다. 매점 매석하는 상인들, 쌀 공급을 독점하여 쌀값을 마음대로 조정한 경강상인들을 처벌했습니다. 당시 세도가들은 상인들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고 그들의 상권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상인들을 단속하는 게 세도가들을 단속하는 일과 다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분명 흥선대원군은 당대 조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런저런 제도를 과감하게 실시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추구한 개혁은 전통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곧 왕권 강화를 통해 신하와 세도가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명확한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중건 과정에서 많은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원납선 징수 과정에서 무리한 모습을 보여 백성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거기다 당백전을 남발하고 양반의 묘지림을 벌목하고 노역을 강제하거나 통행세 같은 것을 만들어 민중의 부담을 더욱더 높였습니다. 특히 동아시아가 격변하는 바로 그 시기에 흥선대원군은 쇄국전책으로 일관하는 근시안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이양선이 원산 앞바다를 돌아다니자 프랑스를 통해 철선 구입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수천 명의 천주교 신자들을 죽이는 병인 박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병인년과 신민년에 프랑스와 미국의 힘이 얼마나 강대한지 맛보았지만 두 나라가 물러난 것을 승전으로 해석해 전국에 척화비를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당대의 시대 정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근대 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함으로써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873년 대원군이 권력을 잃자마자 만동묘가 다시 세워지고 화양동 서원이 부활했습니다. 서원 부활은 곧 세도가들이 다시 정치의 전면에 나섰다는 걸 의미합니다.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권위를 빌려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왕권의 절대성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을 온몸으로 실천한 것이죠. 당시 조선의 개혁가들은 다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왕의 대리인 입장에서 급진개업하는 정변이라는 특수성을 통해 온건개업하는 일본이라는 외세의 변수를 통해 사회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위로부터의 개혁은 상당히 효과적이지만 대부분 실패합니다.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가 구시대의 유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책 몇 가지를 추진한다고 해서 세상이 단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초기에는 효과를 보이다가 다시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개혁의 당위성보다 익숙한 관행이 지닌 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현 상태에 불만을 터뜨리고 욕을 하는 게 변화를 향한 열망으로 이어지지 않듯 지도자가 제시한 방향이 옳다고 사람들이 반드시 그것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개혁을 환영했던 백성들이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는 대원군을 원망했고 누구보다 먼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개혁이라는 깃발 아래에는 수많은 기득권과 이해관계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똑똑한 지도자 몇몇이 나타나 정책을 추진한다고 그 장벽이 쉬이 허물어지지는 않습니다. 위로부터의 개혁은 권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힘이 있으니 그 힘으로 밀어붙여 변화를 도모하는 거죠. 문제는 그 힘을 유지하려면 인정하고 타협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다는 점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지닌 장단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도정치의 신물이 난 그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를 원했지만 그것은 자신이 처한 계급의 입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한계 지점에 머물렀습니다.